안녕하세요. 크립토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와중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신청한 분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조금 코인 가격이 살짝 올랐죠.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숏 스퀴즈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하락에 베팅했던 사람들이 청산되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보통 이렇게 좀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롱이나 숏이나 좀 이렇게 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막 몰리면 보통은 그분들을 다 청산을 시키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9,600만 달러 정도 뭐 적은 이런 그 물량은 아닙니다. 숏 스퀴즈.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 청산 또는 커버를 위해서 이제 사야 되는 물량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요, 이게 최근에 뭐 반등이 이제 소위 말해서 대세 상승으로 가냐? 그거는 일단은 물음표다. 왜? 온체인 지표들이 아직은 살아나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7일 이제 뭐 기준으로 했을 때 실현 손익 비율, 뭐 SOPR이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단기 보유자,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미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팔았냐, 아니면 익절을 했냐. 요거 이제 보시는 지표인데요. 그러니까 1을 기준점으로 1보다 높아지면 이제 분위기가 좋은 거고요. 이제 1보다 밑에 있으면 이제 막 손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좋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이 0.96, 그러니까 1보다 지금 아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1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단기 홀더들이 현재 뭐 손해를 보더라도 좀 팔고 있다. 그래서 지금 1 밑에 0.96을 기록했고요. 이 지금 빨간색 말고 저 위쪽에 초록색 보시면 이게 이렇게 치솟았을 때가 2024년도 3월달, 그러니까 비트코인 1억 원 시대 열렸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4년도 12월 초죠. 그때 이제 트럼프 랠리가 나왔을 때도 1 한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대세 반전, 뭐 이거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9를 기록했는데요. 이게 지금 며칠 뭐 6이다, 9다, 9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처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되게 희귀한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비트코인을 이제 좋아하는데 껄껄껄 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뭐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더 줄 수 있는 저는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이제 회복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자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연구에 착수하겠다.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 찬성하던가요? 찬성 안 합니다. 그분들은 CBDC를 선호해요. 그리고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거. 근데 여기에서 지금 굳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다시 평가를 하겠다.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러시아가 됐건 중국이 됐건 스테이블 코인은 받아들이고 코인은 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러시아는 둘 다 찬성으로 이미 돌아섰죠. 중국은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도 싫어한다 지금 이 표현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이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차피 못 막아요. 그러니까 그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뭐 98% 이상이 다 스테이블 코인 달러거든요. 98, 99%. 위안화에서는 이걸 CBDC, 중국에서는 CBDC로 이제 맞대응을 하고 싶은 건데 아마 그렇게는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국경이 없잖아요. 뭐 쓰지 말라 자본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뚫리면 코인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코인망을 당연히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의어가 블록체인은 혁신이고 코인은 사기다. 요즘에 이제 이거 안 속으시죠? 마찬가지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하는데 난 코인은 뭐 이제 금지시킨다. 그냥 고웃음 치시면 됩니다. 친미, 반미, 뭐 선진국, 개도국 할 것 없이 뭐 개인 혹은 이제 기관들 심지어 이제 올해 저는 AI 에이전트들 올 보니까 3월 중순에 또 엔비디아에서 이제 AI 뭐 큰 포럼을 열거든요. AI 에이전트, 휴머노이드 올해 어떻게 보면 도입의 원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지금 많이 들어요. 전 세계 크립토는요.
이 모든 뭐 이제 뭐 정치 진영, 경제 뭐 이제 친미냐 반미냐 의미 없어요. 어차피 선택이 아니고요. 이건 필수입니다. 지금 입법을 위한 그 잘 규제하기 위한 그 관리하기 위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은 지나면 당연히 추억이 될 겁니다. 그레이스케일에서 SEC의 AVE라고 하는 이제 디파이 프로토콜 있죠. 얼마 전에 뭐 유니스왑 올랐다 지금 다시 떨어졌지만 유니스왑과 함께 AVE는 디파이의 그러니까 블루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지금 들고 있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게 보는 뭐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개별 ETF 이제 그레이스케일에서 신청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 좀 눈여겨 보실 필요는 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ETF 신청하면 웬만하면 다 될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개별이 아니라고 해도 이제 뭐 디파이 ETF 이제 묶어서 팔 거예요. 밈코인을 지금 뭐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밈코인을 사라고 얘기를 사실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 왜냐하면 상승폭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은 하락폭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정말 뼛속 깊이 이해하시면서 리스크 컨트롤 할 수 있으면서 비중 조절, 감정 통제 하겠다. 그럼 한번 뭐 소액 위주로 해보시면 좋은데요. 대부분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전 밈코인은 뭐 사라질 수 없다라고 봐요. 사람들의 그 갬블링하는 그 근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한국인만의 그런 게 아닙니다. 큰 거 10개 주세요. 큰 거 20개 섞어서 주세요. 뭐 이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스테이킹 레이어 1 블록체인 ETF도 나중에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묶어서 파는 것들. 저는 이제 4대 천왕, 뭐 비트, 이더, XRP, 솔라나. 물론 평단이 중요한데 평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수가 실력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 이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평단, 우리가 맨날 평단만 하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 10개, 20개, 뭐 이더리움 100개, 200개 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한 8, 90% 이렇게 가져가시고 섹터별로 대장주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디파이 얘기 드렸지만 AI 쪽에도 있을 거고 뭐 자산 토큰화에도 몇 개 있을 거고 저기 뭐 결제에 쓰는 애들 몇 개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전체 100%에서 1%, 2%요 정도 담는 게 실은 맞아요. 예외가 존재할 수는 있지만 예외라고 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본인의 봤을 때 정말 엄청나게 파봤는데 이 코인은 믿음이 확신이 정말 너무너무 충만하다. 그런 건 전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이 원칙을 포트를 이제 좀 꾸준히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리지라고 하는 뭐 암호화폐 관련 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관을 대상으로 스테이킹 솔라나를 담보대출, 이거 이제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솔라나를 담보로 받고 대출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그 제공을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게 이제 뭐가 좋냐? 스테이킹 솔라나 이자 받아 먹으면서도 이걸 팔 필요가 없이 그거 그대로 담보로 잡고 대출을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사실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좀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린다는 건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요. 미국의 그 은행 규제 완화, 저희가 계속 얘기 드렸던 뭐 SLR 규제 완화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전통 금융에서 소위 말해서 유동성 펌핑 시키는데 이게 정말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은행들을 통해서 없었던 돈이 막 그냥 10배, 20배, 그냥 100배까지도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들로 하여금 먼저 뭘 하게 한다? 국채 먼저 사라. 미 국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여력이 있으니까 대출 많이 해줘라. 요게 이제 전통 금융에서 곧 있으면 이제 일어날 일이라면 이게 다 올해 다 펼쳐집니다.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JP 모건,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지금 전통 금융들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담보대출을 대부분 허용을 이미 했거나 거의 이제 그 론칭하기 직전에 있는 뭐 찰스 슈왑이나 시티은행이다.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게요. 이건 이제 신금융이 되겠죠. 디지털 금융, 새로운 금융에서 없었던 유동성을 펌프질 시킬 수 있는 게 코인을 통해서도 지금 이미 확정이 끝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제 뭐 전통 금융, 뭐 JP모건, 골드만삭스만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뭐 아까 그 보셨던 뭐 에이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뭐 디파이 담보대출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 그런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통해서도 좀 스테이킹 맡겨놓은 거 그걸 담보로 유동성 빌려서 이걸로 또 이제 뭐 살 수도 있고 선물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걸로 또 담보를 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없었던 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작 차원이거나 곧 있으면 시작을 할 거라는 얘기지. 지금 당장 이거 왜 그러면 유동성이 이 모양이요. 그러니까 그게요. 제가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작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이제 은행 규제 완화가 시행이 되거든요.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 당장 이제 은행도 이거 몇 달 걸리고요. 기업 기관들 돈이 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그 코인 쪽이 쭈그러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풀리면 하반기 쪽은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슈가 있죠.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 요거 이제 또 2월 20일에 나온다. 뭐 추가 의견 발표일은 24일, 25일이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그냥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단기 변동성은 당연히 나와요. 뭐 관세가 뭐 합법입니까? 뭐 위헌입니다. 근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세에 지장이 없어요. 이거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뭐 관세 정책 없던 걸로 합시다. 아니에요. 지금 이제 플랜 B, 플랜 C까지 지금 다 짜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뉴스 보고 어떻게 저렇게 베네수엘라 국가의 원수를 이렇게 갑자기 체포를 할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요. 거의 1년 전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그러니까 그 딱 2시간 만에 가서 그 요격하고 그 사람만 쏙 빼앗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실은 짜져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충동적으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세 이게 뭐 합법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소송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떨어진다? 그럼 줍줍이고요. 오른다? 그럼 땡큐입니다. 그냥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가격 중에 하나, 코인 중에 하나 올랐던 것이 헤데라입니다. 헤데라라고 하는 프로젝트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고 전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물류 회사죠. 페덱스에서 여기에 거버넌스로 합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운영위원회 이제 대기업들의 페덱스가 이제 합류가 됐거든요. 공급망 온체인화를 가속을 시키겠다 하면서 뭐 이제 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근데 합류 왜 했을까요? 이제 헤데라 그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실 뭐 여기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사실은 뭐 보잉은 항공사고요. 저기 뭐 구글, 뭐 그다음 뭐 도이치텔레콤, 우리나라 뭐 신한은행, 뭐 LG전자, 뭐 인도의 엄청 큰 뭐 타타라고 하는 대기관들, 이제 너무라는 이제 일본에 있는 또 증권 금융 회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여기 지금 헤데라 운영위원회에 다 지금 참여를 했을까요? 혹시 이 지금 산업별 이 산업이 여러 가지가 지금 같이 섞여 있거든요. 여기 막 건설 회사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여기 뭐 지금 사교 모임 하려고 이거 하는 걸까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뭐 남들 따라서 지금 여기 합류를 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알트코인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보수적으로 이 기준 잣대를 높이셔야 될 것은 이 코인이 살아남으려면요. 일단 무조건 대량 채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 채택을 받은 친구들끼리 경쟁할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누구한테 채택을 받으면 좋냐?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큰 회사들, 큰 기업들, 심지어 국가들, 아니면 뭐 전통 뭐 어떤 금융기관, 은행들 이런 것들의 채택을 받으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죠. 전 한번 비유로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1800년대는 이제 미국 저기 뭐 서부 개척 시대 하면서 그 이제 철도 그때 이제 철도 붐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이제 1800년대 중후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본이 이제 막 주식이 생겨가지고 엄청난 그 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철도보다는 디지털 철도라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고속도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디지털 고속도로 철도망 투자를 하고 여기에 지금 다 머리를 들이민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인프라 깔아놓고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거는 실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쓸까요? 이들 지금 각 산업 부문에 그러니까 글로벌 뭐 이제 자기들끼리 결제하겠죠. 뭐 송금도 하고 무역도 하고 환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망이기 때문에 정보나 가치를 이거를 교환하고 왔다 갔다 전달을 하는 그 망을
이제 지금 이제 까는 거죠. 근데 그걸로 채택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게 헤데라라고 실은 뭐 예전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들끼리 이제 무역을 하거나 금융거래 할 때만 해도 뭐 스테이블 코인, 나중에 CBDC, 토큰이나 코인들 이런 통로, 망을 활용을 하겠죠. 이익이 안 되면 굳이 여기에 이름 걸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본인에게 당연히 이익이 되니까 이 지금 운영위원회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왜 선택했을까? 일단 핵심 이유는요. 이제 기업 친화적인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들은 이제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더리움, 이거 뭐야? 이거 좀 거래 잘못했는데 다시 되돌릴 수 없어? 보안, 이거 확실한 거야? 불안 요소가 항상 있어요. 대기업들은. 뭐 금융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기업 환경에 최적화된 안정성, 그러니까 시큐어한 거예요. 안전한 거고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보안성도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독보적인 고속 처리와 저렴한 비용, 그리고 이게 다 지금 달러에 자동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적용이 가능한 이제 비용 효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구글이다, IBM, 델, 뭐 보잉, LG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버넌스 위원회를 실제로 운영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뭐 중소 회사랄지 약간 그 못 믿어온 어떤 그런 회사들이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투명하고 신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력한 보안 및 포크가 없다.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진영 간 다툼 해가지고 우리 그냥 하드 포크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말 머리 아파지거든요. 그런 게 아예 이제 그 없습니다. 그리고 뭐 ESG 경영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뭐 환경 오염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검증된 성능. 이거 이제 proof of 뭐 work 이건 채굴이죠. 근데 proof of 이건 C 컨셉입니다. 개념 증명을 통해서 이제 안정성 그 성능이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판명이 된 거겠죠. 그러니까 장점만 말하면 또 이제 사기꾼이 될 수 있거든요. 단점도 얘기를 한번 동시에 드립니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헤데라는 탈중앙화랑은 거리가 멉니다. 낮은 탈중앙화 그리고 기술적인 폐쇄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집권적인 거버넌스죠. 대기업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노드를 운영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방향을 지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진정한 탈중앙화랑은 당연히 거리가 멉니다. 그 다음에 특허 기술 및 폐쇄성. 이제 해시그래프 기술은 이게 그 블록체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허를 통해서 보호가 되고 있고요. 어찌됐건 오픈소스로 이렇게 지향하는 대다수의 어떤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아니라 기술 공유 안 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이에요. 그들만의 리그를 사실은 이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현재 노드 운영이 허가된 구성원. 그러니까 이제 뭐 탈중앙화 채굴 그냥 아무나 이제 그 시설 갖춤하는 게 아니고요. 대기업 그것도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하나씩 어떻게 보면 끼워주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조금 노드의 확장은 어려운 거예요. 노드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 중앙화 되었다. 그 다음에 그들만의 리거더라. 그들끼리만 하니까 폐쇄적이다. 리플도 사실 그래요. 리플. 근데 제가 볼 때 리플보다 더 폐쇄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그 아까 그 기업들이 이거 쓰려고만 이렇게 가입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탈중앙화랄지 뭐 그 그런 좀 고유의 그 장점들을 사실 좀 타협을 한 거예요. 왜? 그냥 쓰려면 일단 빨라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싸야 되고 그러니까 소수들끼리 딱딱딱 결정해서 빠르게 진행시키는 겁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리플이나 헤데라는 전통 금융, 이제 주로 은행이죠, 리플은. 대기업들의 대량 채택을 위해서 탈중앙화라고 하는 블록체인 최초의 어떤 원칙을 좀 다소 희생을 시켰다. 근데 지금은요, 사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뭐 물론 리플, 헤데라급은 아니지만 뭐 블랙락이다, 뭐 피델리티다, 뭐 스트래티지다, 비트마인이 뭐 5%를 가져간다, 뭐 4%를 이미 뭐 지금 쟁여놓고 이미 뭐 100만 개 가까이 뭐 쟁여놨지 않습니까? 뭐 70몇만 개. 이 자체도 이미 비트 이더리움이 뭐 전통 금융에 일단 뭐 지금 다 장악이 전 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뭐랄까요? 조금 냉철하게 얘기를 드리면 이제 줄 거 주고 취할 거 취하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봅니다.
바이낸스의 CEO가 있습니다. 리처드 탱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 AI 화폐는, 그러니까 AI들이 쓰는 화폐는 크립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에이전트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뭐 웹사이트 서칭해서 어디 가도 싸고 어디 가도 괜찮고 이게 아니고요. 야, 나 어디 뭐 베트남에 3박 4일 갈 건데 오션뷰에 가성비 제일 좋고 이제 뭐 올 인클루시브 된 호텔 찾아줘. 제일 좋은데 평가가 제일 좋은데 찾아줘 하면 자기들이 다 찾아서 예약해줘 하면 지들이 예약합니다. 호텔 항공 예약, 쇼핑, 뭐 주유소 심지어 우리를 대신해서 나는 이제 감정이 이제 항상 요동치기 때문에 야, 나 이거 못하겠어. 너가 나 대신에 한번 해봐. 투자를 우리 대신해서 하는 날이 당연히 저는 올 거라 봅니다. 심지어 생각해 보십시오. AI 에이전트들끼리 투자 경쟁을 할 거예요. 수익률로 제가 했는데 지난달 저희 투자 수익률이 70%인데요.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요. 어떤 애들은 30%입니다.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그러겠죠. 수익률, 효율성 부문에서 극도의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우리는 제일 잘한 애, 이긴 애 우리 편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건 뭘 뜻하냐면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극단적인 생산성의 향상, 극단의 효율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말 한마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당장 닥치지 않았다고 안 오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회사가 있죠. 뭐 트루스 소셜이라고 있는데 정확히는 뭐 트럼프 미디어 앤 뭐 그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어떤 브랜드명이 트루스 소셜인데 어쨌든 이 회사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SEC에 신청을 했습니다. 보시면 뭐 얼마 전이죠. 현지 시간 2월 13일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동시에 담은 ETF이고요. 비트코인을 60%, 이더리움을 40% 비율로 구성을 하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익까지도 투자자들에게 제공한다 안 한다 하겠다. 이게 이미 확정된 겁니다. 뭐 블랙락부도 지금 신청돼 있죠. 추가적으로는 그 크로노스라고 있습니다. 크립토닷컴 뭐 트럼프 정부에 로비를 많이 하고 지원금 많이 냈던 그 이제 크립토닷컴의 자체 거래소 토큰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있거든요. CRO. 요것도 지금 업비트에 보니까 스테이킹 뭐 6%인가 주는 그게 이제 새롭게 생겼죠. 전 뭐 아주 이상한 코인이라 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일가와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좀 피를 섞었어요. 자체적으로 좀 CRO 스테이킹 이자까지 주는 ETF를 함께 신청한 거예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협력하는 파트너 중에 물론 이제 그 크립토닷컴도 있고 그 자산 운용 자문은 이제 요크빌 아메리카 에쿼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할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요크빌은 쉽게 그냥 한마디로 하면 트럼피즘을 금융화시킨 금융회사, 금융자문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크빌, 여기에서는 이제 TMTG, 트럼프 미디어로부터 이 지금 브랜드 사용권을 공식적으로 부여를 받았고요. 사실 금융 혈맹 관계, 요크빌 아메리카의 뿌리였던 요크빌 어드바이저, 이 회사는 트럼프 미디어가 과거에 상장 과정에서 곤란에 처했을 때 수조 원, 3조 원, 4조 원을 빌려줬던 핵심 우군이에요. 그러니까 돈줄과 상품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파트너라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것을 이제 보수적인 이 정치적인 이념을 금융 상품화하는 것을 이 요크빌이 도와주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조 또는 국방, 에너지 관련 기업 등 반 ESG.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 지금 ESG 싫어합니다. 뭐 그 환경보 이런 거 싫어요. 다시 뭐 이제 석유다, 석탄이다 지금 이러고 있죠. 애국적 투자를 원하는 트럼프 지지층의 자금을 이것을 통해서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돈벌이 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 이더리움 그리고 뭐 코인 스테이킹 이거를 이제 의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거 팔겠다고 지금 다시 한번 ETF 또 신청 또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그러니까 킹메이커들, 정치 경제에 있어서 엘리트들, 지금 이 그 쿠데타 일으켜서 이제 테크놀로지스트들이 미국 지금 실세를 잡았잖아요. 이들은 지금 다 같은 배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소음에 집중을 하시면 사실 본질을 놓치시고 결국에는 탈락합니다. 소음에 집중하시면 안 되죠.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은
모든 것이 다 토큰화 된다면서요. 그리고 점점 더 디지털화 되는 거고요. AI 패권 전쟁, 이거는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서 지면 진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쓰는 도구 핵심 두 개가 AI와 크립토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전 소음이라 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표 CPI가 지금 2.4%가 찍혔거든요. 근데 이제 근원 CPI라고 있어요. 뭐 이제 뭐 에너지 비용, 뭐 식료품 비용 빼고 하는 뭐 근원 CPI는 거의 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냥 가장 그 깔끔하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근원 CPI 왜 이렇게 떨어져? 물가가 왜 이렇게 이제 상승률이 떨어진 겁니다. 물가가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은. 물가가 떨어지면 그건 이제 디플레이션입니다. 가장 큰 그 이유는 주거비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특히 이제 주거비, 렌트비죠. 이제 우리 월세라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월세는요, 최소 6개월에서 12개월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인 월세가 지금 이렇게 뚝뚝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상 이제 물가가 뭐 제가 볼 땐 거의 이제 둔화됐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캐시 우드도 지금 이제 뭐 펌플리아노 지금 여기 이제 그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고 하냐? Deflation is coming이라고 합니다. Deflation. 디플레이션은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 생각하시면 돼요. 물가가 오를 거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이제 사야 제일 싸게 사니까 이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실은 있는데 물가가 떨어질 게 확정적이면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디플레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21년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Inflation is transitory입니까?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너무 늦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을 3번, 뭐 4번 했습니까? 그래서 22년, 3년, 4년 굉장히 유동성이 메말랐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연준이 이제는 그 반대예요. 지금 물가가 아직 끈적끈적해. 이것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 자체를 뒤로 계속 미루고 있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트루플레이션 이거 계속 얘기 드리는데 이게 좀 더 정확한 지표예요. 이거는 지금 2.4%가 아니고요. 0.7% 수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예전에 뭐 인구가 많아서 우리 뭐 베이비 부머들 뭐 이제 산하 제한 정책 요 수준이라 본다면요. 디플레이션은 지금 인구 감소예요. 이거는 재앙입니다. 인플레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사실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저는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항상 비난했을 때 too late 파월이라고 했던 기억나십니까? 너무 이렇게 느려 터졌어. 금리 인하 지금 진작에 했어야지. 전 이거 잘못하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후행 지표, 지금 뭐 CPI 보고 PPI 보고 고용 지표 보고 이거 보고 이제 뭐 금리를 뭐 동결할지 인하할지 이거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통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온탕 냉탕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습니다. 뭐 일부러 그걸 뭐 고의적으로 했는지까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늦은 파월로 인해서 올해는 냉탕에 가까울 거야 아니면 온탕에 가까울까? 사실 뭐 지금 PMI 지수가 3년 내내 바닥이었죠. 그 제조업 그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냉탕이 심했던 거예요. 저는 이제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제 또 급속도로 올라가지는 않을까. 적당히 올라간 게 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요, 연준 다 이제 그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공직자들은 후행 지표를 보고 굉장히 일단 보수적이에요. 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니까 저기 무슨 뭐 핀테크다 테크 회사 스타트업 대표처럼 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큰 어떤 그게 있고요. 또 비난을 너무 많이 받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행동보다는 다소 늦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눈앞에 딱 보여야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는 AI예요. AI는 아직은 지금 생산성이 나오는 단계가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투자를 뭐 600억 달러 쏟아붓겠다 지금 뭐 1000조 원을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근데 폭발하면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대응은 많이 늦을 겁니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정착이 되기까지 많이 해고가 더 많이 될 겁니다. 사무직들 글쎄요 5년 이내에 존재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이제 AGI다 ASI가 이게 다 실현이 돼버린다면 그러니까 기나긴 기다림 지금 잘 이제 여기까지 작년부터 오신 분들 많이 있고요.
옳은 선택, 그리고 옳은 비중. 비중도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좀 조그만한 그 잡코인들은 저는 그냥 이제 물 안 주는 코인도 꽤 있어요. 그냥 그런 친구들 이제 뭐 얼마 안 되니까 냅두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코인들 이 정도 가격은요. 지나놓고 보면 껄껄껄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통제를 좀 하셨을 때 저는 이게 결국에는 큰 보상이 전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단 이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인데요. 연 30%의 확정 수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몇 개월 기다리면 1000%, 2000% 수익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단언컨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 30% 수익을 비웃고 1000%, 2000%갈 걸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롱조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글쎄요, 저는 사실 이렇게 봅니다. 10배, 20배의 수익을 쫓는 그 자체가 잘못일까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체가 이제 잘못은 아니겠죠. 이런 목표를 가지는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연 20%. 이게 이제 꾸준히 했을 때 복리로 정말 그 월드 랭킹에 들어간 사람이 워런 버핏이에요. 연 20%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이거를 우습게 아는 것은 조금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실 좀 필요는 있다고 봐요. 두 번째는 10배에서 20배의 수익을 만약에 원하신다면 훨씬 연 20%를 가져가는 게 어렵다니까요. 비트코인 지금 뭐 그냥 사놓고 가만히 놓는 거 쉬우시던가요? 그 이제 솔리드한 단단한 비트코인도 힘든데 훨씬 더 큰 고난과 아픔과 역경을 당연히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공부를 그냥 보통 우리 뭐 유튜브 한 편 보는 수준은 저는 그래서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어디 쪽이냐? 저도 연 20%, 30%보다는 10배, 20배를 노립니다. 그렇다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고 당당하게 이 목표를 우리가 거머쥐어야겠죠. 근데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전 문제다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코인 투자자들이 제일 바보 같고 제일 미련한 것 같고 차라리 포기가 좀 나은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죠. 저는 이거 정상이라고 봅니다. 근데요. 제가 그래도 소정의 성공을 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받지 않겠습니까? 이겨내면 추억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를 혹독하게 시험할 겁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